자기도 모르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5년 뒤에 보면 잇몸 다 내려앉아서 멀쩡한 치아 다 뽑아야 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제가 18년 동안 아주 수많은 환자를 만나왔는데요. 어떤 분은 70세가 넘었는데도 치아 빠진 거 하나도 없이 너무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쓰고 계시고, 어떤 분은 40살밖에 안 되셨는데도 잇몸이 피나고 붓고 아프고, 그리고 잇몸이 다 내려앉아서 막 뽑아야 될 경우도 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건강한 잇몸이 잘 타고나는 거 유전 아닌가요?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안 좋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잇몸을 녹아내리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반대로 이런 습관들만 잘 고치셔도 치아를 건강하게 오래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치 제대로 안 하는 습관. 잇몸 질환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 이제 이런 잇몸이 녹아내리는 걸 막을 거 아니에요. 잇몸이 어떻게 망가지냐 보면은 세균들 때문이거든요. 세균들 때문에 이제 잇몸이 주저앉고 고름이 나오고 나빠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세균을 많이 없애야 돼요. 그런데 세균을 어떻게 없애야 되냐? 저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아무래도 치태가 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양치질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세요. 양치질 하루에 몇 번 하세요? 여쭤보면 하루에 3번 하시는 분도 있지만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1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 2번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음식물 찌꺼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치태가 되고 나면 그걸 12시간 안에 안 닦으면 양치질만으로 제거가 안 되거든요. 24시간이니까 2번은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치질을 제대로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런 횟수 말고도 저희가 이렇게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양치질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닦고 오셨다고 하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면은 깨끗한데 이 사이사이가 하나도 안 닦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치태들이 다 남아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잇몸도 붓고 아프고 잇몸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사이를 잘 닦으셔야 되세요. 양치질을 보통 이렇게 좌우로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양치질을 할 때는 빗자루처럼 이렇게 쓸어 내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잇몸도 닦아주셔야 되세요. 보통 치아만 닦는데 이제 잇몸 주변에도 이제 세균이 침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쓸어 내리는 식으로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양치질만 가지고 하면 이 칫솔이 치아 사이사이 그 틈새로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치실을 꼭 쓰셔야 되세요. 치실만 잘 쓰게 돼도 이제 잇몸 질환을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 있거든요. 치실은 이렇게 실로 돼 있기 때문에 일자로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아 뿌리를 보면 뿌리가 이렇게 긴데 원통으로만 생긴 게 아니라 약간 땅콩처럼 오목한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치실로만 하게 되면 그 오목한 경우가 안 닦여요. 그런 경우에 이제 치간 칫솔까지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양치를 잘 하시고 횟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렇게 쓸어내려서 사이사이를 잘 닦아주시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꼭 쓰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잇몸을 망치는 또 다른 습관,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 어떤 것들이 잇몸을 안 좋게 하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구 문헌에 따르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관련이 높은 게 일단 흡연이랑, 사람들이 이거는 또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데 스트레스도 굉장히 연관이 깊거든요. 흡연이랑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제 잇몸이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흡연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게 확실히 보이는 게, 이제 흡연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 이제 피 공급이 잘 안 돼서 이제 잇몸도 염증도 많이 생기고 많이 붓고, 심지어 제가 이제 임플란트 많이 심어 보잖아요. 임플란트를 심으면 뼈 이식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탈이 나는 경우가, 이제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잘 안 붙어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제 신기하게도 빠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담배를 많이 피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담배가 잇몸에 안 좋으세요. 그래서 흡연은 줄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도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잇몸 질환이라는 것 자체는 세균이 많아서 이제 확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많아도 어떤 분들은 이제 양치 잘 안 해도 이제 잇몸이 잘 안 내려가고 튼튼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양치 아무리 잘하고 스케일링 아무리 잘 받아도 이제 유전적으로 이게 잇몸이 잘 망가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세균이나 이런 균이 있을 때 몸이 잘 저항을 해야 되거든요. 유전적으로 이런 세균에 잘 저항하는 거를 타고나신 분들은 양치를 안 해도 잘 견디는데, 유전적으로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의 저항력이 확 떨어져요. 평소에 이제 건강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잇몸이 붓고 아프고 피나고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다 또 컨디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좀 없어지면 다시 또 잇몸이 좋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를 조금 인식을 하셔서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시고 흡연도 조금 조심하시고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게 좀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잇몸이 망가질 수 있는 다른 습관 중 세 번째, 질긴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안 좋으세요. 아니 잇몸이 안 좋은 거 양치 잘하고 하면 되지, 질긴 거 안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잇몸이 튼튼하고 건강할 때는 질긴 음식을 드셔도 뼈가 충분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잇몸이 점점 내려가고 뼈가 점점 내려가면 똑같은 힘이라도 이제 그 힘이 굉장히 안 좋은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질긴 거를 많이 먹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치아가 이제 많이 옆으로 가는 힘을 받으면서 이제 많이 흔들리면서 이제 잇몸이 나빠지는 게 가속화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징어나 뭐 쥐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질긴 음식, 뭐 오징어나 쥐포나 이런 걸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특히나 이제 치아가 좋으신 분들도 위험한데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빨리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긴 음식을 많이 드시는 습관은 조심해 주시고, 또 이런 습관이랑 또 상관없이 또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잠자고 있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힘이 세거든요. 들어보시면 막 까드득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낼 수 없는 정도의 힘을 내요. 그런 게 있는데 잇몸까지 안 좋다. 그러면 치아가 흔들리고 빠져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밤에 간다거나 또 이를 평소에 이렇게 꽉 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이갈이만큼 안 좋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잇몸 치료도 잘 하시고, 또 치아가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갈이 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밤에 주무실 때 끼고 주무셔야 이제 치아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 이런 질긴 음식 조심하시고 그럼 이갈이 장치 같은 거 조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잇몸을 망치는 네 번째 습관, 자기 몸 관리를 안 한다. 이제 잇몸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당뇨가 있으면 아무래도 상처도 잘 안 아물고 그런 것처럼 잇몸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조금 안 좋아요. 당뇨가 너무 심해서 이제 이가 막 망가져서 오시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아무래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해야 이런 잇몸 질환이 덜 생긴다. 이거를 좀 아시고, 세균하고 몸하고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항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세균들을 많이 없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더 양치도 잘 하시고 더 병원도 자주 가시고 스케일링 받으시고 하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당뇨나 이런 것들도 조금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이제 갑자기 잇몸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신성 치주염이라는 용어까지 있는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호르몬 변화라든지 그런 게 많이 생겨서 이제 몸에 또 저항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확 생길 수 있거든요. 주변에 임신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잇몸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양치 잘 하시고 치과 가서 스케일링도 잘 받으시고 하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반대로 잇몸에 좋은 습관은 뭐가 있나요? 아까도 한번 언급은 했어요. 이제 치실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치실을 보통 이제 사용하는데 많이들 잘 모르세요. 안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구두 닦는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천으로 이제 아빠 구두 이렇게 닦잖아요. 그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첫 번째 주의사항이 치실을 때 그냥 팍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잇몸이 팍 찍히면서 피가 나고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치실을 넣는데 넣다가 어떻게 빼냐 하는데, 요건 위로 빼도 되고 밑으로 해서 내려서 빼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치실을 쓰시고, 치실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간 칫솔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치간 칫솔 같은 경우도 사용할 때 이제 너무 큰 거를 한꺼번에 넣으려고 하면 이제 잇몸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걸 쓰고 잇몸이 넓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그렇게 넓어지진 않는데 이제 부어있던 게 가라앉으니까 구멍이 생겨서 그럴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치간 칫솔은 제일 작은 것부터 쓰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를 쓰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잇몸이 내려갔다 그러면 작은 거 말고 이제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넓어야 더 잘 닦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치간 칫솔은 큰 걸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만 하지 않고 이제 치실이나 이제 치간 칫솔까지 쓰시면 이제 사이사이에 보통 치주질환 세균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많이 없앨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잇몸도 건강하고 피날 일도 적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쓰는 습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을 하셔야 되세요. 이제 치주에 관련된 그런 책이라든지 논문을 보면 치주 질환은 이제 끊임없이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을 청소를 하는데 한번 대청소를 딱 했다. 그러면 이제 안 어질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계속 음식도 먹고 커피도 먹고 이러면 계속 이제 음식물 찌꺼기도 쌓이고 계속 뭔가 쌓이거든요. 오염물질이 쌓였을 때 이거를 정기적으로 그래서 치과를 가서 청소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막 아플 때만 오시고 뭐 1년, 2년 만에 오시고 하면 저희가 대청소 한 번에 하려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청소도 주기적으로 하면 할 것도 별로 없고 잇몸도 안 망가지는데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오시면 나중에 큰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주 오시는 게 좋고, 방문 간격은 세균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다시 그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다시 나타나는 데까지 연구에 따르면 3개월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잇몸이 좀 괜찮고 좋다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 게 제일 좋고, 뭐 당뇨가 있다거나 전신적으로 좀 안 좋다거나 유전적으로 조금 부모님이 원래 잇몸이 안 좋아서 치아를 많이 뺐다거나 그러면 3개월보다는 좀 빨리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치과를 자주 방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가 망가지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주로 하고 있긴 하지만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치아를 살려서 잘 쓰는 거예요. 요즘 임플란트가 너무 좋아졌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치아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치아 건강 잘 지키셔서 내 치아 오래오래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